그럼 오늘 첫 순서 시작해볼까요? 네,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뿜뿜! 네, 갈수록 죽이 잘 막히는 저희 자신감 뿜뿜 첫 코너죠. 네, 불교계의 지식 히어로, 또 인문학계의 지식 끝판왕 자연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완전 호기심 돋는 질문들을 알아보면서 저희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주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나눠볼지 스님 이 주제가 적힌 족자 좀 펼쳐주시죠. 예,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먹는 떡국. 그래서 정말 한 살 더 나이를 먹는 걸까요? 라고 하는. 근데 이 질문을 왜 스님한테 물어? 왜 셰프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지? 떡국 먹어서 한 살 먹는 거면 다 안 먹고 토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불교랑 관련이 있겠죠? 떡국과 한 살 이런 게요. 뭐 사실은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음력을 썼었기 때문에 지금 꼭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더 먹느냐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전에 우리 동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문화 속에는 동지라고 하는 것도 크리스마스까지 2번이나 있고 그 다음에 음력설, 양력설 이래가지고 이게 뭐 잔치가 엄청 많은 4번씩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 전두환 대통령 때 양력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일이 됐죠. 그래서 일본은 음력이 거의 사라지고 양력만 쓰는 문화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음력과 양력을 다 쓰는 바람에 사실 음력설을 보내고 조금 뭐 시무식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졌다가 또 좀 지나서 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음력설이 또 돌아오고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한 달 이상을 너무 사람들이 마음으로 약간 보는 것 같죠. 물론 그런 때 독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면 상대를 제낄 수 있습니다. 2배 이상. 그런 연구소를 차리고 계시는군요. 그거는 엄청 독해야 이길 돼요. 수 있는. 엄청 독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데서 뭔가 성과를 내도 사람들이 좋게는 안 보더라고요. 아,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 아니라 혜림 씨한테 하는 말이에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떡국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실제로 제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고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제사나 고사가 뭐가 다른지 혹시 아세요? 제사는 이제 초라하는 조상에게 거고, 제사 지내는 고사는 거. 시험이고 올린.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기일을 지내는 거고, 예. 고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풍습 아닌가요? 맞아요. 시험 아니었어요? 맞아요. 무슨 고사. 사법. 기말고사. 기말고사. 그 고사랑은 다른 고사인데요. 그래서 이 고사라고 하는 것과 원래 제사는 룰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는 원래는 밤에 지내는 거고, 그러니까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지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11시에 이게 날짜가 바뀌잖아요. 날짜 분계선이 11시잖아요. 그래서 자시에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시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의 중간. 그게 12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사는 원래 그렇게 밤에 지내는 거고, 그때 올리는 떡이 이제 백설기는 제사용 떡이에요. 뭐 건포도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순백으로서 만들어가는 떡. 그리고 그거는 남성들이 주로 이렇게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이 주도하는 게 제사. 그리고 고사는 그 집의 여성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어떤 리더가 되는 여성이 낮에 합니다. 낮에 하고 그 고사상에는 이제 팥떡 같은 걸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돼지 머리를 올려야 되느냐, 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거기다 막 코나 귀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살아있으면 되게 돼지도 웃을 것 같아요. 그죠? 콧구멍에 한번 이렇게 돈을 쑤셔봐요. 그런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그게 돈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같은 발음을 차용한 거예요. 같은 발음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한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전통 문양 중에 박쥐 문양이 있어요. 박쥐가 날아가는 것 같은? 얼핏 봤던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잘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쥐를 쓰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해서 그래요. 박쥐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박쥐 하면 느낌이 조금 별로 야비한 느낌이 안 좋잖아요. 음침한 느낌 그런 게 있죠.
박쥐로 성공한 건 배트맨밖에 없잖아요. 네, 그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이 박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꺼려 하다 보니까 굳이 그런 걸 전통 문양에 쓰겠어 이러는데 박쥐가 한문으로는 복이에요. 복. 네. 아, 그 발음이 그래서? 그래서 복복자하고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박쥐가 나르는 모양을 하는 게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박쥐 나르는 모양이 있는 게 우리 전통으로는 그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즘 중국집 그 중국 분들이 하시는 데 가면 복자를 뒤집어 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왜 뒤집어 놨습니까? 그러면 복이 떨어지는, 들어오는 쪽으로 우리 쪽으로 들어오라는 그 처음 들어봐요? 네. 아, 이거는 텔레비전 많이 나오던데. 전 중국 복자 TV로 뒤집어 놓는 건 처음 바꿔가지고 알았어요. 처음 들었어요. 아니 그 복자를 다 뒤집어 놔요. 그게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거는- 이렇게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아니, 집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아, 예. 그래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글자로 했고 우리는 사실 박쥐로 하는. 그래서 이제 음을 따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사상에는 굳이 돼지 머리를 안 쓰셔도 돼요. 그 정도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도 사실 무언가를 죽여서 얼마나 그쵸. 힘들겠어. 나름 그쵸. 죽는데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인 미소를 남기면서 죽는 그런 대승적 돼지가 몇 마리나 있겠어요. 혹시 알파고 씨는 그 뭐 고사 같은 거 지낼 때 돼지 머리 올려놓은 거 본 적 있어요? 아, 저는 고사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제가 그래요? 지난 저기 지지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보통 고사는 집이나 무슨 뭐 이런 가게를 새로 할 때, 네, 새로 할 때 스타트를 이제 끊을 때 이런 그러니까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복이 들어와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팥떡은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는 의미고 돼지는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고. 아,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무슨 가게를 새로 열면 뭐 여성분 3명 와서 이렇게 오세요 우리 3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벤트라고 풍선 이렇게 움직이는 고사도 이제 좀 발전한가 봐요. 그래서 돼지라고 하는 게 게다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죽을 때 좀 힘들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성형을 하고 얼굴을 좀 많이 만져서 이제 웃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네. 털도 다 깎고 메이크업을 다시 네. 하죠. 왜요? 저는 또 생각해보면은 요즘 세상에 생각해보면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경악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렇게 뭐 돼지를 잡는 걸 본 적은 없는데 돼지 고사상에 올라온 돼지 머리를 보면 되게 깜짝 놀라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살아있던 생명체 머리가 이렇게 우리 식탁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게 머리인지 알 수 없는 고기 한 점이라면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비주얼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돼지 머리가 있으면 되게 위화감이 있죠. 위화감이 있어. 아니, 기억이 나요. 남대문에서 이거는 뭐라고 플라스틱으로 가짜가 팔리더라고요. 그걸 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돼지 머리 떡 케이크도 되게 잘 나오고. 익숙하니까 사실은 별로 두려움이 없는 거지. 사실은 못 보던 사람이 보면 굉장히 두려운 풍습 중에 잔인하죠. 하나예요. 그러니까 방금 그 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보신탕이나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지양해야죠. 지향할 필요는 없고 지양해서 어느 정도 끊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팥떡은 필수지만 돼지 머리는 머리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나 안 그러면 뭐 새로운 시작을 끊을 때 무언가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고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로 테이프를 끊을 때 나쁜 것들은 다 물리치고 좋은 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설날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떡국. 그래서 떡국에서 떡이라고 하는 거는 흰색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른 때는 몰라도 설날 떡국만큼은 뭐 후추나 김이나 지단이나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흰색으로 먹어라. 그런 흰색의 이유는 의미가 따로 있는 길하다는 거예요. 밝은 빛, 밝다. 네, 빛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한번 희게 한번 씻어내서 첫 단추를 바로 깨면 1년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떡국을 희게 먹는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떡국은 그냥 좀 맛이 없더라도 그냥 흰색 자체의 의미를 두고 먹고 그 다음에 뭐 떡국을 며칠씩 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한 번에 끓여서 먹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눠서 설 연휴 때 이렇게 끓여 먹으니까 그 뒤에는 뭐 간장을 넣어서 먹든 뭐 후추를 넣어서 먹든 뭐 만두를 넣어서 먹든 뭐 그건 관계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작의 상징성. 그래서 기람. 그리고 떡국을 써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떡국을 다 게다가 이제 잘린 거를 사서 이렇게 떡을 갖다가 끓여 먹으니까 별게 없는데 예전에는 사실 가래떡이 있고 가래떡 익힌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썰었거든요. 그 썰을 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선으로 끊는 거, 하나는 직선으로 끊는 거. 그래서 직선으로 끊는 떡국 얘기를 제가 전에 누구한테 해드리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직선으로 되는 떡국을 본 적이 없어. 항상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네. 자르면 어떤 식이 되냐면 동전같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떡국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교의 양반 떡국이에요. 유교에서는 성리학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있냐면 모든 것들을 규격화하고 재단화해서 빈틈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그게 동전을 상징해요. 그래서 밝은 걸 흰색을 통해서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돈이 좀 많이 돈 싫어요? 근데 좀 욕심적인 것 같아. 욕심이 돈 담긴. 싫어요? 좋죠. 저는 싫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아니 아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알파고시. 그래서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이미지 개선하려고 했는데 안 먹고. 근데 우리 속담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돈이면 염라대왕도 움직인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상당히 공감이 되면서도 너무 파격적인 속담이네요. 파격적인 속담. 동아시아의 특징이 내세관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굉장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게 어떤 걸 이해할 때 되게 재밌냐면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외국을 단 한 번도 침탈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식의 자본을 만들어서 자본주의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에서 볼 때 이거는 기념비적이고 상을 받아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도 식민지 경영을 하면서 자본들을 모으고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아시아만 자본주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수백 년 동안 해온 거를 왜 동아시아는 이렇게 빨리 따라올 수 있을까? 현세주의예요. 유교의 현세주의. 그래서 공부하는 거하고 현실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억울하면 출세해라. 네. 그리고 이 나라에서 10억 모으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사실은 유교적인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세계의 무엇이 아니고 너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돼. 아주 무서운 속담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 다음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정승같이 네. 써라. 어떻게 해서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의 문화 구조가 사실 이 나라를 자본주의, 그러니까 동아시아만 유교 문화권만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쫙 올라올 수 있는 게 그 현실주의예요. 선생님, 근데 저희 아까 떡국을 흰색으로 먹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떡국에 닭을 넣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닭고기 네. 국물이요? 진짜 맛있어요. 처음 되게 들어봐요. 진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럼 절에서는 다른 고명을 안 얹으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아니, 고기 원래는. 육수를 안 내시는 건가요? 원래는 그런 거고 사실 저는 절에서 떡국 뭘로 끓이는지 이 기본적인 그거 육수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뭐 해볼 만한 일이 별로 없어서 바지락 아닐까요? 그래서 좀 뜬금포 뭘로 끓이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마나 멸치를 우리나라가 안 먹었었어요. 원래는. 원래는 그건 잘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안 먹는 것들이 있어요. 네. 안 먹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랍고 이상한 걸 먹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 뭐 홍어나 이런 거 말고 홍어 번데기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음식 중에는 뭐가 있냐. 번데기는 먹는 사람 먹잖아요. 사실 잘 안 그렇죠. 먹잖아요. 네.
깻잎 이런 거 못 먹어요. 맞아요. 깻잎. 깻잎, 콩잎 이런 것들은 외국 사람들은 그거는 왜 낙엽을 먹어? 이해를 못 라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친구가. 것들 중에 얼마나 하나가 맛있는데. 깻잎. 이 외국인들. 아, 외국인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제 외국인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지 입으로 만드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입 안에다가 쌀하고 고기를 넣고 삶아서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생소한 거 아니에요. 익숙한 거예요. 입으로 먹는 거. 그래서 멸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멸치도 그렇고 다시마도 원래 그게 너무 흔한 풀? 네. 그다음에 그 약간 천한 것 쪽으로 취급을 돼서 그렇게 잘 안 먹었어요. 그리고 잘 멸치는 너무 잘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그런 멸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쪄서 수출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수출한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하게 만든. 여기서 공장을 만들어서 계속 실어가면서 이제 이윤을 창출한 거죠. 근데 그게 일본에서 한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내수가 그러니까 수출입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내에서 멸치야말로 뭐 칼슘의 왕이었어. 뭐 어쩌고 이제 모든 마케팅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뭐 된장국 같은 육수에는 데까지 다 전부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 약방의 감초같이 맞아요, 들어갈 맞아요. 정도의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문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떡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유교 떡국은 동전 같은 거고 불교 떡국은 이렇게 사선으로 빗살로 이렇게 자르는 그게 지금 다 불교 떡국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추구하는 거는 미하고 이게 삿됨을 쫓는다는 거예요. 빗살이. 빗살이 삿된 것들을 다 쫓아내는. 그래서 창살에도 보면 창호에도 보면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옛날 한옥문을 보면 이렇게 바둑판 같이 생긴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빗살로 생긴 문이 있어요. 마름모로 빗살로 이렇게. 생긴 게 불교식 문이에요. 그리고 바둑판 같이 생긴 게 유교의 문이에요. 단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 삿된 걸 쫓고 미적인 걸 추구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은 동전 떡국이 거의 전멸했어요. 여러분이 마치 못 드셔보신 것처럼 네, 본 적이 저도 없어요. 제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니까 아유 그런 떡국이 어딨어?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또 일반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신뢰감을 잘 주지 않는 이런 어법을 씁니다. 말을 이렇게 쉽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제가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자주 잊어버려요. 편한 느낌 때문에. 좋게 말하면 편한 거고 이제 좀 만만해 보이는 이런 인상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 거짓말이죠 이러는데 찾아보시면 제 말대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복을 비는 의미로 흰떡을 먹는다는 포인트가 나왔고 아니 삿된 걸 쫓는 거. 삿된 걸 삿된 걸 쫓는. 쫓는다. 삿된 걸 쫓고 그게 동시성이에요. 아, 네. 나쁜 것들이 없어지면 마치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리고 흰색에는 그 길한 것을 이제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궁금한 건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왜 먹는지 그 부분이 아직 안 밝혀졌어요. 설에 먹잖아요. 설에 먹는다. 먹잖아요. 동지 1년이 새로 될 때 먹으니까. 팥죽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거하고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거하고 팥죽은 빨간색을 가지고 삿된 걸 쫓는 거고 이거는 흰색을 빨간색은 불을 상징하는 거고 흰색은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간색 계열이 또 뭐가 있냐면 팥도 있지만 황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거에는 황토를 바르고 네. 황토 물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황토를 봤어요. 약간 섞어서 이렇게 마시고 뭐 네, 몸에 맞아요. 좋다는 얘기도 좋다고 있지만 뭐. 삿된 것도 쫓아낸다는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흰색은 빛을 상징하는 거고 이러한 식으로 같은 캐릭터가 누가 있냐면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 뿌린다. 삿된 거를 쫓아내는. 그러니까 두 계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빛과 관련된 부분, 하나는 불과 관련된 부분. 그것들이 전부 삿된 것들을 쫓아내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태양 숭배하고 관련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환인, 환웅, 당군 이러잖아요. 그게 환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환인이 환한 것의 원인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환웅은 그것에서 양적인 표현, 환한 것의 양적인 것,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단군은 그 태양신을 모시는 제단의 임금,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군, 이런 식으로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 할 때 그게 밝은 민족이라는 뜻이죠.
빨리 음식 갖다 주는 음식 갖다 주는. 네, 그게 무슨 어플 선전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배달의 민족 뭐 예전에는 배달의 기술하는 프로도 있었고 네. 그런 거 아세요? 아니 글씨체도 있어요. 진짜 배달의 오래된. 민족이라고. 그거 되게 괜찮아요. 과제할 때 좋은.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게 밝은이라는 뜻이에요. 밝다. 밝다. 그래서 나무도 박달나무? 박달나무를 네. 좋아하는 거고 그다음에 백이민족이 되는 거고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조선 후기에 보면 흰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옷감 손상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면 한번 코팅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옷감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염색을 해놓으면 그게 저희들이 이제 좀 약간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염색을 해놓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 잘 안 빨아도 돼요. 상대적으로. 떼탄 게 잘 안 보이니까. 실용적이죠.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 그 빨간 옷 입고 나오는 걔가 빨간 옷을 입게 되는 이유가 원래 흰 자꾸, 옷이었는데. 뭐 피를 묻히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빨간 옷을 입어 그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흰 옷을 자꾸 입으니까 정부에서 너무 재화 손실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염색을 해서 입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 염색에서 가장 아마 싼 거는 이런 회색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목탄을 쓰니까. 네, 목탄을 쓰니까 거기서 이제 잿물을 만들어내는 건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권장했는데 그건 조선에 먹히지 않아요. 조선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흰색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 흰색이 지금 생각하는 흰색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옷감 기술이라든가 이런 누르스름한데다가 잘 안 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주장을 하는 게 우리 전통에서 흐르는 어떤 흰색에 대한 추구, 흰색에 대한 미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밝고 양명하고 삿된 것들을 모두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측면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흰색은 밝은 것을 추구하는 한국의 민족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새해 먹는 떡국을 사선으로 써는 어슷썰기하는 이 사선으로 써는 것도 사실은 불교적인 의미가 담긴 벽사, 삿된 것을 물리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국을 먹었을 때 한 살을 더 먹는 이유는 새해가 됐을 때 먹어서 그러니까 한 살을 더 먹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아무리 불교를 지우고 없애려고 유교들에서 했어도 설이 되면 그때 조상에게 떡국을 올리거든요. 설 차례상에 떡국을 올리거든요. 그 떡국이 불교 떡국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라는 말도 지금은 술을 올리지만 불교에서 차를 올리면서 예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례. 그래서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레나 차례나 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건 중국에서 북쪽과 남쪽이 차 발음과 다 발음의 차이 맞아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아무 그건 없어요. 그래서 차례를 중심으로 하는 게 불교식 예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차례라는 명칭, 그 다음에 떡국을 올리는 거, 그리고 절하는 것도 그게 인도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다 풀 세트로, 향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도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풀 세트로 불교적인 걸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런 거 우리 했었잖아요. 춤추는 게 예. 실제로는 불교와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새해 시작, 차례, 떡국 전부 불교 거예요. 시작과 끝을 다 불교 게 아닌 게 없네.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깊숙이 들어가면 아무리 이렇게 긁으려고 해도 항상 깊이 뭔가 남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마치 물에 타져 있는 삼박자 커피처럼 그것을 다시 커피하고 프림하고 설탕으로 나눌 수 분리할 수 없죠.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